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육사묘에 대한 사슴 사냥을 나가면서 사냥꾼의 도움이 없이 부질없는 행동의 한 부분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강의에서도 다시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보완 자료를 마련하는가 하면,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본의와 전에서 자세하게 모든 것을 밝혀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는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역을 볼 적에 얼마나 다양한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보고 글에 없는 부분이라도 어떠한 형식으로 유추해야 되는가를, 그 점을 밝히고자 보완 자료를 만들어서 소주까지도 여기에서 척출하여 강의하게 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주자께서도 육삼에 대한 것을 다시 분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육삼이라 하는 것은 음유제하의 거양이하고, 음유로 제한단 말은 앞에서 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자리에 거처하고 있는 것이 부질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문제의 요소이고, 아래에 있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니 불안의 음이면 음이라고 하는 것이 음이라고 하는 제자리를 말하죠. 이 제자리에서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거기에 가만히 있지 못하면, 즉 탐욕으로 모든 걸 찾게 되기 때문에 이 탐구가 뭘로 넘어가겠어요? 이런 탐욕 때문에 사슴 사냥을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제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양욕 성음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육삼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자리였잖아요. 이게 양의 자리가 음을 편성하고자 해서 바로 위에 편성을 하려고 하면은 곧 뭔 일을 하게 되느냐, 망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래서 바로 사슴을 잡고자 하는 욕심에, 망행은 뭐냐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부질없는 행동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부정부정하고 중도도 아니고 정도도 아닌 이러한 덕을 가진 데다가 우상무 정응하니, 또다시 위로는 정응이라고 해서 바로 나를 이끌어 줄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망행치곤이, 그래서 부질없는 행동으로 그 어려움을 취한 것이, 이 말이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이 소위 위 직농부 함입 림중지상이라, 바로 이것 때문에, 소위로 이것 때문에 사슴 사냥 나갈 적에 사냥꾼이 없어서 나무 숲 사이에서 함입이라고 썼죠. 거기에서 빠져서 허우적대며 나오지 못하는 상이 되는 것이다. 자, 우리는 이것을 다시 주자가 앞에 부분을 다 말한 것 같지만 다시 말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효는 유기와 육사의 사이에 있으니까 순전한 음으로만 권계 형상을 이루지 않아요. 육삼이 유기, 육삼, 육사에서 이 유기와 육사의 사이에 있으니 마치 이 삼효의 음효가 나무 숲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변시 임중지상이라 이것이 곧 나무 숲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슴이라 하는 것은 바로 약물이에요. 이건 경쾌하기 때문에, 그리고 생긴 것도 말쑥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같은 동물 속에서도 양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돼지를 왜 음물이라 하느냐? 생김새 자체가 중탁하게 생겼어요. 돼지 보면서 막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돼지 자체가 탁하잖아, 이게. 그리고 돼지의 속성은 습기를 좋아해요. 사슴이라든지 이런 약물은 건조한 풀더미 위에 건조한 데를 좋아한 것이에요. 생활 방식도. 그런데 돼지는 음물이 되어서 진흙바탕이나 그런 데 들어 누워 있기를 좋아한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해서 음물, 약물에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슴이라는 것은 약물인데, 이 사슴을 쫓아간다라는 것이 양을 상징한 것이고, 양은 구체적으로 누구냐? 구호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자기 짝도 아닌 구호를 찾아 나간다, 이 소리예요. 이게. 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를 도와줄 사냥꾼이 없다라는 것은 정흥이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차로 총류이 장지면 바로 이런 식으로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러한 것으로서 앞으로 주역을 보실 때에 총류, 모든 유형별로 유추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접촉해서 장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사고를 키워나간다면 이 소리예요. 이렇게 의미를 키워나가시면 당, 자, 견득이라 마땅히 스스로 우리는 본의에서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효를 미뤄보면 거기에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가를 하나하나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본이라든지 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방금 보안에서 말한 것처럼 총류의 장지를 해야 돼요. 이런 유형으로 모든 혀를 접촉하면서 이런 사고로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주역을 보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의의 글만 해석해서 거기에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 건안부시는 뭐라고 했냐면, 둔께는 4가지의 음효를 가지고 있는데 이효와 사효와 상효가, 여기에서 내가 앞에서 이 2가지만 말을 해서 잘못 말을 한 것인데, 이 2가지도 다 말을 타고 있어요. 그런데 구사도 말을 타고 있는 것이 뭔 말이냐면, 양하고 관계되어 있을 때 말을 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구사라고 하는 이 자리가 위로는 양이 있고 아래로는 정응이, 초구하고 정응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응으로 말을 타고 있는 상이 나온 것이에요. 이게 모두 다 이 승마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말을 타고서 쭉쭉 뻗어간 게 아니라 다 말을까지 올라타고서도 멈칫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어 놓고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격이에요. 이게. 그런데 삼, 독원, 직록자는 삼효에 있어서 유독 같은 음효이면서도 다른 데는 다 승마를 썼는데, 이 육삼에서만 유독 직록이라고 말을 쓴 것이에요. 사슴 찾아 나간다고.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이다. 2와 4와 6효의 공통점이 정의예요. 모두 다. 이게. 이 2와 4와 상이라는 것은 모두 이음거음하고, 이음거음하야 음으로서 음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면 정의예요. 그런데 이 제위 개념을 어떻게 해석한가 하면, 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재예요. 바로 음의 자리냐
양의 자리냐? 그것은 위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에는 다른 데서는 효의의 개념이에요. 양효냐 음효냐가 그 제덕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의라는 문자를 쓰기도 하고 제위라고 하는 문자로 쓰여 있는 것이에요. 자, 이래서 바로 그 가지고 있는 효의 재능과 효의 그 자리가 모두 음이기 때문에 이건 불능진자라, 능히 나가질 못하는 음의 속성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승마 반여지상이 있다라고 해서 건안구시는 승마 반여를 양하고 관련지어 말한 게 아니라 음의 음자리를 갖다라는 그 속성으로 바로 멈칫거리다를 쓴 것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승마라고 하는 개념은 건안구시는 말을 안 한 거예요. 반여라는 뜻으로만 말한 것이지. 이게 이렇게 해서 반여라는 현상을 이해할 적에 바로 음이 음자리 가면 너무나 소극적이어서 움직이지 않는 상이 된다라고 건안구시는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장진이 지하야 장차 가려고 정작 말은 올라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달리지 못하고 멈춰서 불능왕자야라, 능히 가지 못하는 형상이 되는 것이다. 이게 음의 음자리를 가다 보니까 너무 소극적이어서 이 사람들은 안 움직인다. 문제는 6.3이라 하는 것은 음으로서 양의 자리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효유위강이라, 여기는 제자를 쓰지 않고 효자 썼죠. 바로 그 효의 재능은 유하고 자리는 강하다 이거예요. 효의 개념으로 보면. 그래서 양의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조어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기를 조급하게 서둘 수 있는 속성이 양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고로유 직록무지상이라, 그래서 직록무의 상이 있는 것이다. 무직록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 사냥꾼이 없는 데에도, 사냥꾼의 도움이 없는 데에도 사슴 사냥을 나간다라는 것은 불량이 지니니 자기 분수를 헤아리지 못하고 길을 떠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도로이 무공야라, 한갓 부질없이 고생만 할 뿐이지 얻어지는 공이 없다라고 할 것이니라 해서 건안구시의 평가는 바로 정의냐 부정이냐에 따라서 길을 나서느냐 나서지 않느냐를 평가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또 다른 측면에서 경문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상활 직록무원이 종급야오, 상해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슴을 쫓아가면서도 사냥꾼이 없이 도움이 없이 간다라는 것은 여기에 종금이라고 했는데 짐승을 따라가는 것 때문이다라는, 사실은 이 종자가 짐승을 쫓아간다라고 했지만 다른 글자로 바꾸면 짐승이 욕심나서 그런 거예요. 이게 탐자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로 그 짐승을 따라간다라는 말은 짐승이 욕심나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자사지는 군자가 그런 짓을 하지 말고 그만둔다라는 것은 왕하면 린궁야라,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이와 같이 잘못된 일을 해나가면, 린자는 부끄럽다거든요. 인색할 린자가 부끄럽고 그 도가 궁하게 될 것이니라 라고 해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라는 말을 궁자라고 하면 되겠죠.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부끄러운 일을 겪게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기리는 위 장직록이 무우일이면 그 이치로 말할라 치면, 그 이치라는 것은 사리죠. 그 사리의 추세로 말할라 치면 장차 사슴을 쫓아가면서 사냥꾼의 도움이 없으면, 무우인이면
필하며 임중이라 반드시 깊은 나무 숲속에 허우적대며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야불사이 왕이 만약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 간다면 시는 출인지 도야라. 이것이 부끄러움을 취하는, 부끄러움을 얻게 되는 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도리를 야후인 주사에 이러한 도리를 맞춰보면 마치 뭐가 같으냐. 자기의 도리는 야후인이 주사에 마치 후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 나갈 적에 여구관자 구지부리면 만약에 구관작자, 이 벼슬을 추구하는 자가 구지부리가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벼슬을 구하는데 그만두지 않고 반드시 구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과 같지요. 소인은 환득환실이란 말이 있었죠. 소인은 미득지하얀 벼슬을 얻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얻을까라고 오로지 걱정한다고. 그게 구지부리예요. 이게 이렇게 벼슬 구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은 것은 바로 마치 사슴사냥에 도와주는 사람 없이 끊임없이 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취하는 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벼슬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돈벌이 역시도 마찬가지다. 재리를 추구하는 자가 구지부리면 재리를 추구하여 그만두지 않으면 역시 출인지 도라. 또한 이것이 부끄러움을 얻을 수 있는 도라고 할 수 있다. 히라 신순어 금은 자 슬프다. 우리의 몸이 짐승을 잡기 위하여 목숨을 잃게 된다라는 것은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시 신탐호 금야라. 이것이 나의 마음에 짐승을 욕심내는 이 탐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말을 바꾸면 인간의 탐욕이라 하는 것은 나의 몸을 죽게 망친다라는 말이 되지 않아요. 이 말을 거꾸로 종합해버리면 바로 다 육삼의 이 부질없는 일들이 마음의 한 욕심에서 비롯되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다라는 걸 경계한 것입니다. 육사라 하는 것은 승마반야라고 해서 여기에 승마의 개념은 초구를 올라타고 있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마의 개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도 멈칫거리고 있는 것이니 구혼구하던 혼구를 구하면 이 소린 것입니다. 혼구를 구해서 우리 결혼합시다 라고 초구가 육사에게 청혼해 오면 이 말이 되죠. 육사는 초구와의 관계가 정응이니까 이게. 그런데 육사는 육이야 정반대예요. 육사는 구오를 머리에 이고 있어요. 이 받들승자 구오를 받들고 있는 상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와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유기는 아래에다가 남자를 깔고 있었지만 육사는 위로 남자를 받들고 있고 나의 배필은 아래에 있는 격이에요. 이게. 그래서 초구가 혼구를 구하거든 왕하면 길어야 바로 구호 쳐다보지 말고 초구로 찾아가서 결혼하면 길해가지고 이롭지 않은 바가 없을 것이니라 라고 해서 정응의 배필을 찾아가는 걸로 되는 것입니다. 음유 거두나야 불능상징이라. 육사라 하는 것은 음유로서 바로 괴가 우리는 둔자지요. 어려움에 있는 때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에는 강하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음유다 보니까 어려운 시대에 소극적이다 보니까 불능상징이라 능히 위로 올라갈 수 없다. 그러므로 승마 반여지상이 된다라고 한다. 연 초구가 수정거하여. 그러나 초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유기의 입장에서는 찝쩍거린 사람이죠.
이게 찝쩍거린 사람인데 육사의 입장에서 보면 초구는 어떻게 또 둔갑을 해요. 이게 초구는 수정거하러 본 것이에요. 초구는 양이 양자리를 갔으니까 정도를 시킨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와 같이 효에 따라서 그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유기가 보는 초구는 아랫집 그 남정내고, 육사가 보는 초구는 아래에서 오로지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남정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정하면서 정도를 지키면서 아래에 있어 가지고 이응억이라 오로지 자기만 쳐다보고 산 사람이다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이게 고로 그 점이 위하고 혼구되어 아래로 초구와 아래로 초구하고 그 배필이 되는 혼인을 구하면 길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상활 구이양은 명야라. 바로 아래로 자기 배필을 찾아서 초구에게 찾아간 것은 그 여자로서 참 명철한 일이고 사리분별을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런데 또 어떻게까지 그를 보느냐. 육사라 하는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는 스스로 되지 않으니까 육사 자신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남을 썼다라는 것이 뭐냐면 초구의 덕을 본다 이 소리예요. 초구의 덕을 본다고. 이게 자기의 힘을 쓰지 않고, 이 말은 육사라는 것이 자신의 능력을 쓰지 않고, 용인이란 것은 사람을 쓴다란 말은 남의 힘을 빌려 쓴다 이 소리예요. 여기에 용인은 사람을 등용한다 뜻이 아니고 초구의 힘을 빌려 쓰는 거, 그게 가장 명철한 거예요. 이게 언젠가도 내 말했듯이 사람은 스스로의 자기 지혜를 자기가 쓰는 게 명철한 게 아니에요. 남의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빌려다가 크게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지혜가 가장 위대한 지혜예요. 그게 명철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적에도 자기가 아는 것을 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명철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들의 지식을 내 지식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그게 큰 학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그것을 몸을 낮추지를 못하면 남의 지식을 내 지식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에 용인이란 뜻은 그런 뜻으로 보는 것입니다. 남의 그 지혜를 내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명철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을 안다면, 자,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곧 뭘 알게 되느냐. 빙졸 모험지 위우라고 해요. 이 빙졸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못난 자신을 의지해 가지고, 이 말은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무능력한 자기 자신이 그 못난 재주를 의지해 가지고 모험을 한다지 않아요. 우리가 그 험난한 일을 무릅쓰는 것이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육사의 선택은 초구의 밝은 지혜를 쓸 수 있는 명철한 인물이라 이렇게 명철한 판단이라고 한 것입니다. 구원한 둔기곤이, 바로 이 괴는 둔괴이기 때문에 구호의 임금이라 할지라도 그 은택이, 우리는 이 둔자를 두 가지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하나는 어렵다, 하나는 통하지 않는다. 여기에 둔기고라고 하는 것은 그 은택이 통하지 않는다로 해야 되겠죠. 어렵다보다는. 그 은택이 바로 모든 백성에게 내려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은택이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금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고 중정하기 때문에 소정이면 길코라고 해서 작은 바른 일이라면 길한 일이고, 대정하여도
바로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 바로 둔기고는 흉하리라라고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느 사람이 정자 뜻을 뭔 글자로 다 바꿔버리냐, 일사자로 바꿔본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소정이라는 말은 작은 일을 할 경우에는 괜찮고 큰 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큰 일은 옳게 해도 이것은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들정자가 일사자 뜻이 없는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소정, 대정은 소사, 대사, 계정은 사실이에요. 본의에 구호는 수의 양강중정으로 거존이나 구호라 하는 것은 비록 양강중정으로서 존의에 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 괴로봤죠. 첫 번째 구호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당 둔지시아야, 이건 시대적 상황이죠. 이 어려운 시대를 당해가지고 함어 험중하고, 험이라고 한 것이 지금 감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아무리 제왕이라 할지라도 험난한 어려운 일 속에 빠져 있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대인데 이게 가중되고 있죠. 둔자 자체가 어려웠다라는 이 뜻을 갖는 것인데 또다시 감개를 가지고 되면서 이 어렵다 뜻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난중지난이 되는 것이에요. 어려운 속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이 나오죠. 그것이 뭔 글자를 말하려고 하냐면 그 은택이 통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수유 유기 정응이나 아래로 유기의 정응이 있긴 하죠. 그런데 이 음유제약하야 음유로서 이 너무나 제가 약해서 부족이 제하며 신하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임금도 어려움에 빠지고 신하도 그 일을 헤쳐나가지 못한 신하를 만났죠. 그게 음유제약에서 그 일을 이뤄내지 못한다가 그 소리예요. 그래, 내 힘이 안 되면 바로 다른 사람 힘으로라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기의 힘도 빌릴 수가 없다예요. 이런 두 가지 점. 세 번째, 상황, 주변 상황 인식. 바로 세 번째는 뭐가 문제냐? 촉구라고 하는 것이 아래에서 민심을 얻어가지고 중개귀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 쏠려버린 거는 구호한테 쏠린 게 아니라 촉구한테 쏠려버렸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황이 뭘 만들어내냐면 구호는 감체로서 감이니까 감은 물이 되지 않아요. 물, 비나. 그래 감체이기 때문에 고윤지상이 있긴 있어요. 이게 물이나 비나 나오니까 그러긴 하지만 불득시하니 이걸 베풀 수 없다가 둔자 뜻이죠. 베풀 수 없는 경지까지 와버리니 이게 둔기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둔기상이라는 것이 이 세 가지의 조건 속에서 둔기상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둔기상 이 세 글자를 해석하는 것이. 그래서 점자가 이처소사적 수정하야 소정이라는 말을 주자도 소사로 딱 바꿔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도리를 가지고 소사에 대처하면, 작은 일에 대처하면 정도를 지키면서
육아 획기리언이와 오히려 길한 것을 얻어서 괜찮지만 이처대사면 이렇게 먼 일이 안 되는데, 이 둔자가 먼 일이 안 되는데 큰 일에 대처해서 바로 일을 벌리면 수정이라도 아무리 올바른 일이라 할지라도 불면의 흉이라 흉함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대정하야도 흉하리라 토를 다루는 것이 여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정도라 할지라도 흉함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상활 둔기고난 그 은택이 통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시미광야라, 임금의 베푸심이 빛나지 못한 점을 말해준다라는 것이에요. 둔시의 수습인시바야 전혀 고택하메니언을, 이 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려울 때에는 천자의 가장 어려울 때 해야 할 대통령의 역할이 뭐겠어요? 어려울 때의 역할은, 대통령은 딱 이것이에요. 민심을 수습해가지고 수습민시바야 전혀 고택하미니언을 오로지 모두가 요컨대 백성들에게 은택을 입혀줘야 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의 통치자의 책무예요. 그래야 하는 것인데, 기둔기관이 이미 그 은택이 통하지 못하고 베품이 은택이 내려가지 못하니 기수기호와 그 잘못을 누구한테 되돌릴 수 있는 일이냐고. 이게 누가 뭐래도 소산한 유정이 길이언이와 작은 일이라면 오히려 정도로 할 때 길하다 하겠지만, 대사는 수정이나 역흉이니 대사는 아무리 정도로 했을지라도 은택이 흘러내려가지 않으면 흉한 것이에요. 이 점이 뭔 말이냐면, 현대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사람이 잘못 살면, 경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이것이 가장 문제점인 것이에요. 그래서 정치를 잘하고 100번 잘해도 국민들이 잘못 살아보면 그것이 책임 회피가 어려워요. 지금 그 뜻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대사는 아무리 정도로 해서 잘한다 할지라도 은택이 내려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가난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은 기고지 불가도냐라. 그래서 통치자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이 점을 지금 강조한 거예요. 기고지 불가돈. 바로 은택이라는 것은 가히 베풀지 못하는 그런 것이 절대 안 된다라는 것. 그 점을 매우 밝힌 것이에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정치를 잘못해도 경제만 일어나면 민심이, 얼마 전에 죽은 정치인 말대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민주가 뭐고 어쩌고 뭐냐고, 그 말 뜻이 이런 측면에서 나간 거예요. 이게 바로 조금 다른 말을 하면, 서경에서 보면 정치라는 것은 세 가지의 요점에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가 정덕, 리용, 후생. 이게 정치의 3대 요소예요. 정덕이라는 것이 서경에 나오다시피 정민지덕, 백성의 덕을 바로잡아서 윤리와 기관과 도덕적인 것을 세우는 것. 이게 하나뿐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리민지용, 백성들의 모든 사용하는 것을 편리하게 해줘서 생활하기가 좋아야 돼요. 후생사업, 우리 글자 그대로 이 후생이 서경에 나왔잖아요. 백성들의 삶,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까지도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것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모두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뭐냐면 리온과 후생이에요. 그게 직접적으로 은택이 넘어간 것이에요. 이게 아무리 윤리사회라도 못 먹고 살면 사람이 힘들어한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바로 최고의 통치자라 하는 것은 어떻든 국민에게 경제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거,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마무리 짓고자 하는 바입니다. 음.